여름철 식중독 주의보. 이화여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전혜진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여름철이 시작되면 진료실에서 어제 먹은 게 잘못됐는지 배가 아파요라고 또 설사해요라고 하는 말들 정말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여름철에 복통, 설사,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시면 한 해 동안 식중독 환자가 총 7,6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의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솟아 있잖아요. 1,79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장마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시기에는 식중독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지금 딱 이 시기에 가장 맞아요. 조심해야 될 시기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중독을 단순히 배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심하면 지속적으로 구토, 설사로 인해서 탈수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어린이와 고령층에서는 이런 탈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세균성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폐혈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식중독이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 어떤 음식들이 위험한지,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까지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름철에 왜 식중독이 많이 생기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선 식중독이란 식품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또는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급성 위장관 질환인데요.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서 세균이 증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조리한 음식도 여름철에는 실온에 몇 시간만 놔둬도 세균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음식은 쉽게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 칼, 행주 같은 우리가 조리 도구들이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쉽게 변하는데요. 이렇게 세균에 오염된 조리 도구는 음식을 만들면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생고기, 닭고기, 손질한 칼과 도마를 바로 또 채소나 과일을 그대로 썰면 고기에 있던 세균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균이 한 식품에서 다른 식품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름철에는 이런 교차 오염이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식중독의 위험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식중독 균이요, 막 되게 어려운 그 이름들 굉장히 많은데, 네. 뭐 균이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네, 정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같은 식중독이라도 어떤 균에 오염되었는지 따라서 잠복기라 아니면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균은 음식을 먹고 몇 시간 만에 구토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균은 하루 이상이 지나서야 설사나 복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자분이 무엇을 먹었는지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원인균을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철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여행, 소풍 가실 때 김밥, 도시락 너무들 많이 드시죠? 너무 맛있잖아요. 네. 여행 갈 때 특히. 이런 음식들 안에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 이름 진짜 조심해야 많이 됩니다. 듣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김밥 전문점 아니면 단체 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황색 포도상 구균이 확인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진짜 이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황색 포도 상구균. 그렇죠. 발음 오늘 잘했다. 네. 잘했어요. 비교적으로 반월 연골판보단 쉬웠어요. 비교적으로. 황색포도 상구균. 이 균은 포도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생긴 그런 균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맞다고요? 균들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 따닥따닥 모여 있어서 포도상 구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은 사람의 피부, 손, 코 안에 흔하게 존재하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손을 통해서 음식에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균의 특징은 균 자체보다는 균이 만들어낸 독소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독소는 음식을 먹으면 빠르게 1시간, 또 길게는 뭐 1시간에서 6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메스껍고 토하고 배가 아프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밥, 도시락, 또 샌드위치 같은 음식들은 만들고 바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실온에 조금 오래 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생성된 독소는 다시 데워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한 음식은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또 남은 음식은 실온에 두시지 말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요즘에 가끔 이렇게 야외 촬영 가면 제작진들이 이렇게 김밥을 여러 개 막 사가지고 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침에 먹을 때 괜찮은데 저녁에 먹으면 뭔가 꺼림직하고 거기에 또 상할 수 있는 무슨 뭐 시금치라던가 그렇죠. 쉽게 상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여름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름철에는 뭐 무좀 웨이도염만큼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음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또 알아보려고 해요. 야, 이거 살모넬라균은 이게 좀 위험하다고 맨날 그 얘기해서 집에서 이게 또 달걀 맞아요. 껍데기에 많다고. 네. 그래서 달걀을 씻어서 막 오. 냉장고에 넣고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모넬라균 하면 많은 분들이 달걀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이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의외로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를 통해서도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살모넬라균은 원래 닭이나 가축의 장관 속에 흔히 사는 세균인데요. 오염된 물이나 흙을 통해서 채소에 묻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닭이나 달걀을 만진 손으로 채소를 손질하게 되면 균을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고기 안 먹은데 왜 식중독에 걸렸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채소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그래서 많은 것이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분들은 보통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열이 나거나 구토를 할 수도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혈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닭고기 같은 육류는 꼭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드셔야 되고요. 채소는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꼼꼼하게 씻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고기를 손질한 칼과 도마는 채소용과 육류용 따로 구분해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사실 바다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 해변가 쫙 보면은 막 물회, 네. 막 해산물 어디서 막 서비스 줄게 해서 이게 네. 들어가고 이러면 맞아요. 거기서 또 막 이런 걸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거 먹을 때도 좀 주의. 아니, 너무 조개류 뭐 조심해야죠. 이럴 때 막 맞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여름철에 회, 물회, 해산물들 너무 맛있어서 즐겨 드시는데요. 비브리오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바닷속에 사는 비브리오균은 날씨가 더워지고 바닷물의 온도가 살살 올라가면 여름철 특별히 더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회, 물회, 굴, 조개류 같은 해산물을 날것으로 드실 때 그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산물을 드실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또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 구토, 발열이 생긴다면 해산물 먹고 왔으니까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예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겠고 또 해산물이나 회는 실온에 두지 말고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말고 어르신들, 만성질환 환자, 간질 환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비브리오 폐혈증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해산물보다는 가급적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 그 해산물 먹고 탈라다가 노로바이러스가 맞아요. 생각나잖아요. 네. 그 제- 노로바이러스랑 이게 또 그러니까요. 저도 노로바이러스, 그러니까 저도 회랑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조금 멀리하게 된 게 이 노로바이러스 그러니까, 때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걸려봤어요? 예, 저는 그 하도 구토를 많이 해서 위장을 제 입 밖으로 확인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게. 네, 맞아요.
이제 노로바이러스도 정말 대표적인 식중독균이고 다들 막 구토를 많이 하면 노로야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요. 맞아. 또 겨울에만 걸리니까 여름에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계절에 상관없이 노로바이러스는 연중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장마철, 높은 온도, 그리고 오염된 물, 또 음식물의 관리가 소홀해지면 이런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 전염력이 너무나 강해서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음식뿐만 아니라 환자의 손, 우리가 문 잡는 문손잡이, 화장실 등을 통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감염되면 다른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안에 환자가 발생했다면 구토물 처리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화장실의 소독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 치료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네, 저는 바로 응급실 갔거든요. 네. 너무 토하고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식중독 걸리면 균 죽여야 되니까 항생제 처방해야지. 그래서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항생제는 일부 세균성 식중독에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식중독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더디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오셔서 진료를 보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황색 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는 항생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증상 완화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비브리오 폐혈증은 즉시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 응급질환이 되겠습니다. 만약 혈변, 38.5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탈수가 심하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식중독 치료의 목표는 원인균을 없애는 것보다는 탈수를 예방하고 우리 몸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토가 설사가 너무 심할 때는 우리가 잠깐은 금식을 해서라도 위와 장을 쉬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잠깐이라도. 잠깐. 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는 구토를 줄이는 약, 설사를 줄이는 지사제, 또 복통을 완화하는 약물들을 진료 후에 제대로 처방받아서 복용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치료 자체보다는 회복을 잘하는 회복기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설사랑 구토가 반복되면 우리 몸에는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너무 드시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 이온 음료수 같은 것도 네.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이게 뭔가 미네랄 이런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이온 음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당분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있어서 오히려 설사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한 음료들은 오히려 물에 조금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고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너무 배고파서 밥 드실 수 있는데 천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내가 평소에 먹던 일상 식사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미음, 흰죽, 삶은 감자처럼 좀 자극이 적고 소화가 쉬운 식사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맵고 짜거나 기름진 음식, 간혹 또 술이나 커피까지 드시면 회복할 때까지는 피하는 게 반드시 좋고 또 이제 너무 탈수됐으니까 기운 내야지 삼계탕, 보양식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장점막의 염증을 악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식중독으로 예민해진 장점막에 이런 음식 들어가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복통이나 설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바로 평소 식단 돌아가지 마시고요. 2, 3일 정도 저자극 식단 유지하면서 서서히 일반식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짜 식중독 한 번 걸리면 너무 고생하니까는 진짜 힘들었어요. 여름에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여름철 되면은 식중독 예방법 하면서 많이 많이 나오죠.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우리 교수님이 자세히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네, 식중독 예방 팁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 씻기. 그리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기. 육류와 채소는 구분해서 조리하기. 조리를 했으면 가능한 빨리 먹기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냉장고를 너무 믿지 마.
입니다. 냉장고를 왜? 냉장고를 왜 믿지 마요? 네. 그럼 누굴 믿고 어디에다 넣어놓습니까?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마치 살균기처럼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예요. 냉장고는 세균을 죽이는 건 아니고요. 세균의 증식하는 속도를 약간 늦춰주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미 음식이 상하거나 오염됐더라면 냉장고에 있어도 식중독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북극이나 남극에서도 미생물이 살아가잖아요. 차가운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은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냉장고를 그러면 잘 관리할 수 있는, 또 냉장고가 분명히 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럼 냉장고를 믿으려면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느냐? 냉장고는 70% 정도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의 온도는 3도에서 5도 이내로 유지를 해야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가득 채우면 찬 공기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의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만큼 음식은 쉽게 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시고 안에 오래된 음식들 먼저 정리해 보시면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재료는 뚜껑이 있는 투명한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과 음식이 서로 또 옮겨가는, 그 안에 세균이 옮겨가는 교차 오염을 막을 수도 있고 안쪽 음식이 잘 보이니까 냉장고 문 열고도 오랫동안 있지 않거든요. 바로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냉동실에서 꺼낸 음식을 우리가 냉장실로 바로 해동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 없다고 한여름에 그냥 실온에 두면 겉은 녹아서 세균은 자라고 안은 언체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정말 급하시면 전자레인지에 해동 기능을 사용해보는 게 좋고요. 가장 나쁜 거는 냉동한 거 해동해서 먹고 남았다고 다시 또 냉동하는 거죠. 그러면 세균들이 많이 증식할 하는데, 위험들이 그거 높아지거든요.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저기 안에 막 엄청난 유물들이 숨어져 있는데 맞습니다. 나만 먹으면 많이 안 하는 되겠죠? 거 아니잖아요. 왜 아닌 척하세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냉동을 할 때는 미리 먹을 분량만큼 소분해서 작게 냉동을 해놓은 것도 좋습니다. 그럼요. 아까워 마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냉장고 정리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내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괜찮다고 자꾸 저한테 네. 먹으라고 하는데요. 또 많아요, 맞아요. 이것도 근데 그래도 네 식중독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요? 저도 이거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먹는 기한이 아니라 유통 기한인 거야. 맞아요. 하루 이틀은 네. 괜찮아. 그러면서 애들도 먹이거든. 요거트는 거의 한 달까지도 요거트는 거의 한 달 우유는 뭐 남편 드리고 막 이런 분들 많으시죠? 예. 다 지금 나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헷갈려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려도 아니고 무조건 먹어도 된다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식품 포장 앞에 유통기한, 그래서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고 해서 의미를 했는데요. 반면 현재는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10일이라면 실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지났다고 식중독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냉장, 냉동,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개봉되지 않은 상태여야 되고 냄새나 색깔, 맛이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음식이 상하는 요즘 같은 때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다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렇게 식중독에 대한 강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